쌤이 기본적으로 남한테 좀 무신경하신 것 같아요. 톡도 답장 진짜 잘 안 하시고 안익십 잘 하시고 읽십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쌤이 전화 안 받으시면 2번 안 걸어요. 그냥 전화하기가 싫어. 그냥 문자로 해. 약간 톡해. 약간 이런. 요즘 이런 분들 많이 계시긴 하니까. 계속 그 사람이 끊을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건 좀 무섭나? 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그냥 보고 있어요? 오히려 요 근래 알게 되고 좀 커서 알게 된 사람들 전화는 더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서로 뭐 통화 이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가족. 그죠? 음. 네, 가족. 이런 분의 전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엄마 전화도 안 받을 때도 가끔 있고요. 어머. 근데 나중에 해도 되니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전화가 딱 오면 어떤 마음이세요? 좀 답답하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모르게 뭔가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소화 안 됐을 때 소화 안 됐을 답답한 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일단 하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경험하는 전화가 오면 좀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기피하는 네 콜포비아 이런 양상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콜포비아는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비대면 소통,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한 요 흔히 말하는 이제 MZ라고 하죠. 이분들에서 유독 좀 더 많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해요. 전화, SNS, 메신저 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안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약간 특이한 저도 조금 모르겠는데 단둘이 만나는 걸 잘 못해요. 사람을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거. 1대1로 대면하는 게 좀 네, 어려우세요?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 피하게 되고. 뭔가 사람한테 뒤었어. 아주. 인간이라면 아주 인간 징글징글해. 이런 면 있으세요? 그런 거 같긴 해요.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다 절 싫어할 것 같아요. 어머. 그냥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일단 이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거를 그냥 약간 깔고 어느 순간부터 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완벽하게 친한 사람을 빼놓고는 둘이 만나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런데 이것도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예요. 이 사람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돼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사실 본질은 허니제이 씨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겠어인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전 되게 친화력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컸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오해가 있었든 뭐 어떤 상황이 있었든 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면 사실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심지어 얼마 전에도 이제 팀이었던 멤버들 중에 이제 또 이렇게 나간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스스로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처를 당연히 받죠, 제가. 알겠어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면 안 떠날까요? 상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나가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후에 관계가 틀어지는 게 그게 속상한 거죠. 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하면 기특하고 좋죠. 저도. 근데 잘 그렇게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연락조차도 없고 뭐 봐도 인사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 허니제이 단물 쏙 빨아먹고 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제 그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저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 떠나면서 오히려 너무 가까운 거리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좀 오래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가깝게 지냈던 누군가가 떠나는 것이 잘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니까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할 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떠한 사람들이 제 곁에서 제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저랑 가까이 지내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쨌든 간에 제가 모르는 어떤 실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아기를 가지고 어쨌든 상대방에게 뭐 대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풀려고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느끼고 저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느끼고 저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는 남겨지고 약간 버려지는 거죠. 버려두고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군가가 독립해서 나가든 또는 우리가 좀 관계가 처음하고 좀 달라져서 떠나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도 2번을 또 하셨잖아요, 결혼을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게 33일, 30일이면 이 호감 단계 되게 한 달이면 호감 단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간보기 단계라고도 하는데 요 간보기 단계만 언제나 거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악도 하고 신뢰도 쌓고 이러질 않고 멈추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뼈골 때리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분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막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외롭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허무함보다는 허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방은희님은 누군가를 옆에 붙여놓고 온기를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미 있는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대상이 내 옆에 붙어 있어. 붙어 있어서 나한테 온기를 주면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면 됐어, 이렇게. 그거면 됐어. 아주 심오한 마음의 시면에서 올라오는 이 허전함과 외로움을 누군가 옆에서 붙어서 온기를 주면 살짝 래핑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의미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온기를 느끼게 해주면 이 시면에서 올라오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함과 허전함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래핑을 싹 걷으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외로움과 허전함과 고독함은 그대로 있는 거야, 사실은.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최근의 연애는 사랑한다고 느끼셨어요? 사랑 받았어요. 네, 사랑 진짜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연애를 안 해본 것 같다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 톡이 이러고 왔는데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네. 그랬더니 엄마 뭐라고 보냈어? 헤어지자고 보냈지. 이거는 지금 본인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를 알아봐 달라라는 거지. 엄마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닭칼인가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는 연애를 안 해본 것 같다고.